자, 그러면 좋게 끝나야 되는데 이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됩니다. 이준석 진짜 개얍삽하다.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스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당이 둘로 쪼개져 버린 국민의 짐 이야기입니다. 자, 윤석열과 이준석이 제대로 붙었습니다. 그런데 싸우는 모양이 너무 후지다. 엄청난 대의 명분을 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아주 얍삽한 짓을 해서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들어서 당이 쪼개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재밌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오늘 광복절이죠.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대한민국으로 봉환이 됩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게 나라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건 여러분들도 저도 같은 생각일 거예요. 일제와 끝까지 싸웠던 독립투사들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일제가 저지른 만행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대한민국에 기생하고 있는 토착 왜구들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다시 이준석, 윤석열 얘기로 돌아갑니다. 자, 윤석열이 국민의 짐에 입당을 했는데 입당하면서부터 주도권 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당대표인 이준석이 없을 때 갑자기 국민의 짐으로 쳐들어와서 나 입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기분이 나빴던 이준석은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자, 그러자 윤석열 측 캠프에 있는 신지호 이 양반이 탄핵 얘기를 꺼냅니다. 자, 그러면서 갈등이 점점점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경선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한 봉사활동 여기에도 참석은 안 했죠? 근데 참석만 안 한 게 아니라 다른 후보들에게도 참석하지 말자라고 종용한 것까지도 뽀록이 나죠. 그리고 또 예전에 이준석이 했었던 발언도 다시 드러나면서 갈등은 점점점 커져요. 그 당시에 이준석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해야 될 일이 있어. 대통령 만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냐? 유승민.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준석이 지구를 떠야지. 이런 얘기를 한 게 또 드러납니다. 자, 이 둘의 감정 싸움은 끝을 모르고 치닫습니다. 자, 신지호가 탄핵 얘기를 꺼낸 것 때문에 당내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걸 감지한 윤석열은 이준석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얘기를 해요. 캠프 관계자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했다. 이런저런 아무 이야기나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해해달라. 자, 그러자 이준석은 캠프 구석구석까지 이러한 정서가 갔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좋게 끝났습니다. 윤석열이 먼저 숙였죠. 자, 그러면 좋게 끝나야 되는데 이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됩니다. 이준석 진짜 개얍삽하다. 이걸 공개해버려요. 윤석열이 나한테 숙이고 들어왔다. 이걸 공개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준석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무진에서 실수가 있었다. 본인 통화 내용이 공개되는 게 어떻게 실무진 실수로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지만 뭐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저런 아무 이야기나 하는 사람이 있다. 이해 좀 해줘라. 자, 그러면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심정일까? 부글부글 할 것 아닙니까? 이걸 공개한 이준석도 얄미워 죽겠는데 숙이고 들어가면서 자신의 캠프에 있는 사람들을 나무란 이 윤석열을 상대로도 부글부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준석과 윤석열 둘의 갈등이 거의 당이 둘로 쪼개지는 수준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굉장히 웃겨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주도권 싸움하는 거예요. 이준석은 어떻게 해서든 윤석열 망신 주게 하려고 토론회 하자, 뭐 하자, 왜 안 하냐 이러고 있는 중이고 윤석열은 당대표 패스하고 참석하지 말자 이러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뭔가 대한민국의 비전을 가지고 아니면 큰 정책의 방향 싸움을 가지고 뭐 이념적인 노선을 가지고 이러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딩들 싸움 안 하고 순위 매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들이 얼마나 유치한지를 몰라. 이런 것들이 나라의 권력을 잡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근데 이딴 일에 열중하고 있어요. 이런 애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그리고 그 국민들이 안중에 있겠습니까? 안중에 없다는 걸 이렇게 티를 내도 그래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참 부럽다. 자, 윤석열의 입에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 들은 적 있나요? 없어요. 그냥 문재인 하는 것만 다 반대하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기자들이 1호 공약이 뭐냐라고 했더니 고민하고 있다. 내부에서 상의를 해서 결정해서 알려주겠다. 아무 생각도 없고 철학도 없는 인간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와서 저렇게 다리나 쩍 벌리고 앉아서 시건방을 떨고 있으니 웃음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도 윤석열의 지지율이 만만치가 않아서 이게 수습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윤석열의 마음에 안 들어도 윤석열의 지지율 때문에 윤석열 캠프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고요. 이준석을 중심으로 한 신당권파에 대한 불만이 많은 세력들도 꽤 많습니다. 자, 윤석열의 지지율만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당권파들, 이준석을 중심으로 그리고 유승민을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이 당권파가 마음에 들지 않는 기존의 여러 개파들은 윤석열을 중심으로 뭉치는 수밖에는 뾰족한 답이 없거든요. 최재형은 답이 없다라는 게 벌써 드러난 상황이고 지지율도 꿈쩍도 안 하고 입만 열면 사고를 치고 이러고 있으니 갈 곳이 윤석열밖에는 없어. 고민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들의 고민이 더 깊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바로 레드준표 형님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다는 거. 자, 레드준표 형님은 당권파도 친이 친박계 기존의 주류 개파도 다 별로 안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레드준표 형님의 지지율이 갑자기 10%대로 급상승해버리면서 분위기가 또 아주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레드준표 형님은 윤석열에게 팩폭을 계속 날려주고 있거든요. 자, 지금 이준석과 윤석열의 갈등, 여기에서도 이준석이 굉장히 얍삽한 짓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을 공격을 해요. 자, 이분 뭐라고 얘기했냐? 토론과 검증이 두려우면 그냥 접든지 할 일이지 측근들 시켜 당대표 협박이나 하고 참 어이없는 정치 행각입니다. 그에 따라 춤추는 분들도 참 한심합니다. 저는 무제한 토론과 상호 검증을 요청합니다. 무리들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합시다. 와, 이거 무섭잖아요. 윤석열 입장에선 이준석과의 갈등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진짜 호랑이에요. 나와라, 토론 좀 하게 이러고 있는데 안 무서울까? 근데 지지율이 갑자기 올라가네. 더 무서워져. 그리고는 방금 전에 쓴 글 보면 더 기가 막혀요. 사기꾼들끼리 모여 한 사람에게 책임 면제 각서를 써주면서 그 사람을 그 집단에서 빼주었다고 해서 그걸 근거로 어처구니 없게도 경찰로부터 입건도 되지 않고 든든한 사위 덕에 불구속 기소되어 법정 최저형을 구형받았으나 법원의 준엄한 판단대로 구형된 그 형과 똑같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그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검찰이 봐주기 수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공정과 상식 아닙니까? 나아가 당내 경선에서 토론을 회피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입니까? 그런 어이없는 갑질 논리는 검찰총장일 때나 하는 겁니다. 지금은 전 국민의 심판대에 올라선 대선 예비 후보입니다. 그만 떼 쓰십시오. 토론 회피하지 마시고 꼭 나오십시오. 토론 때 봅시다. 무서워. 어떡해. 이 짜장형 어떡해. 우리 레드준표 형님이 칼을 갈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지율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 윤석열도 최재형도 답이 아니다라는 걸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이 지지자들이 정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도저히 정이 안 가기 때문에요.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면 홍준표의 목소리는 더 커지게 될 겁니다. 윤석열이든 최재형이든 레드준표 형님 선에서 다 정리될 기세입니다. 자, 오늘은 두 쪽으로 갈라져버린 국민의 짐 이야기였습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